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언뜻 보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뉴스 헤드라인은 딱 이 숫자 하나로 도배됐죠. 마이너스 5,640억 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만큼 돈을 뺐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함정에 가깝다고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단순해 보이는 돈이 나갔다는 사실 뒤에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투자 결정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쪽에서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채권을 내다 파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막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막 사들인 건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뜯어보면요. 이게 꽤 재밌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샀다는 건 일단 한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어디를 샀냐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에서는 돈을 뺐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샀단 말이죠. 이 말은 뭐다? 아, 이 사람들이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채권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월의 진짜 드라마는 사실 여기서 펼쳐졌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아니 7개월 내내 꾸준히 한국 채권을 사 모으던 외국인들이 8월이 되자마자 딱 등을 돌려버린 거죠. 갑자기 말이에요. 아니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핵심은 바로 재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5조 원을 돌려받았으면 이걸 다시 투자해야 되는데 4.4조 원만 새로 사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자 하고 챙겨간 겁니다. 100% 재투자를 안 한 거죠. 자, 그럼 그냥 암호 채권이나 다 판 걸까요? 절대 아니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묻지마 매도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권, 그러니까 좀 급한 돈이죠. 이건 3.6조 원이나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5년 이상 길게 묻어두는 장기 채권은 오히려 2.1조 원어치를 더 샀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겠어요? 아, 지금 당장은 좀 불안하니까 위험한 건 피하고 싶은데 길게 보면 한국은 괜찮아.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인 큰 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주식 시장을 보면요, 국가별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는데 영국 투자자들은 그 반대로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죠. 채권 시장의 구도는 더 명확합니다. 이건 거의 아시아 대 비아시아의 대결이었어요. 아시아 투자자들이 무려 2.4조 원을 빼가면서 매도를 주도했고요. 그 물량을 유럽과 미주 투자자들이 받아낸 형국입니다. 이쪽은 또 생각이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주식 따로, 채권 따로, 또 나라별로, 지역별로 생각이 다 다르니 도대체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주식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단기적인 위험은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여전히 베팅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말로 한국 시장 망했다 하고 도망가는 패닉셀링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의 글로벌 리스크를 피해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겨두려는 아주 냉철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단순히 일시적인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전 세계 투자 시장에 불어닥칠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예고편일까요?